세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 이번 한 주 그리고 8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대희 총장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월요일, 화요일 제가 휴가였거든요. 휴가를 보내셨군요. 네, 휴가였는데 결론은 풀베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일도 못 하고 휴가니까 전화가 왜 그리 많이 와요. 평소에는 전화가 하루에 한 그럴 때 있어요. 10여 통 있는데 네. 거의 휴가라고 하니까 25통 전화가 왔더라고요. 25통이요? 네, 그래서 막 전화 받다가 일하다가 뭐 쉬지도 못하고 연예인이시네. 차라리 출근해 버릴 건데 휴가도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 집 사람이 올해 여행을 갔거든요. 옆집 아줌마하고 같이 올해 여행을 가서 제가 집에 개밥도 줘야 되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휴가를 했는데 이 휴가가 아니고 이거 완전 전화기 속에서 완전 고통스럽게 그걸 보고 워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워케이션은 휴가는 아니잖아요. 정식 휴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휴가가 아니라 워케이션을 한 거죠. 그러네요. 집에서. 예. 김석 총장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일단 8월 더위가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와, 열대야가 40 며칠을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9월에 계획하고 10월에 계획하던 일도 상당 부분 좀 우려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여순 역사회곡 처지 범국민 그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을 이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도 다녀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에 요청해서 국회 안에서 좀 토론회를 좀 하자 해서 국회의원들이 조금 또 국회 안에서 여순에 대한 문제를 좀 공론하자라고 지금 현재 제안을 지난번에 드려놓고 왔는데, 민주당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주철현 국회의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준비는 아마 김문수 부위원장님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국회 토론회가 그런 거죠. 학술 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술 대회의 의미가 아니라 여순이 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순특별법 개정되고 2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조사 기간이 10월 5일로 좀 종료가 되잖아요. 시급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다른 건 몰라도 조사 기간이라도 조금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좀 이런 토론회를 국회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가안으로는 지금 현재 9월 29일로 좀 잡혀 있긴 합니다만은 그때 좀 더 빨리 해도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추석도 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좀 맞지 않고 국회 내에 여러 가지 공간을 빌리거나 뭐 이런 것도 만만치 않아서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 현재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이제 여순에 대해서 문제를 발발했던 세력들이 그 주축이 있고, 지금은 무엇보다 왜 여순특별법이 개정돼야 되느냐, 무엇을 해왔느냐라고 해서 지금 싸움 끝에 비대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대위와 민주당 특별위는 함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잘 조율돼서 정말 모두가 정말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우리가 앞으로 뭘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님 8월이 끝이에요. 네네. 8월 한 달 어떠셨습니까? 그 질문도 짧게 드리고 시작해 보죠. 그동안에 한국 IMCA 간사 여름 연수회라든가 그리고 자체 내 여러 청소년 운동들이 바빴지만 8월 말 되니까 이제 하반기 일정들을 보통 IMCA는 방학을 기점으로 상반기 하반기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8월 말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 회원확장 운동이라든가 하반기에 주요하게 진행해야 될 사업들 실무자들하고 논의하고 회의하는 쪽에 바빴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시민사회가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어렵더라고요. 재정이 어려워서 하반기는 주로 재정 확장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후원자 확대 운동을 많이 하는데 어느 단체든 간에 8월 말이 무덥고 습했지만 단체마다 NGO들은 좀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들 좀 어려운 시간을 더 보내고 있더라고요. 네, 김석 총장님의 뜨거웠던 8월도 거의 다 흘러갔는데 뭐가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좀 일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모로 마음이 좀 잡히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 뭔가 이렇게 갈수록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리고 김대중 총장님 잠깐 이야기했지만 시민사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이럴 때 뭔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그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나무라고 비판하고 막 그런 소리들만 높아지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일들도 일들이 많아지면 계속 함께 힘도 모으고 할 텐데, 좀 그래서 저는 좀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8월달에 좀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걸 위해 뭘 해야 돼.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 나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계속 지금 그 문제에 앞선 사람들만 좀 다투고 또는 싸우고 가슴 아프고 이런 문제들을 함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현안 가운데 무덥고 뜨거운 여름을 더 덥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이슈. 오늘 이 네. 이야기 좀 나눠볼까 싶은데 여수 광양의 국가산단에서 일하던 작업자들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사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이달에만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코로나도 재유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의료계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더 불안합니다. 뭐 이번 주만 하더라도 간호법 이슈도 있었고요. 뭐 의협 회장의 뭐 단식 이슈도 있었고요. 전공의들이 이탈한 의료기관의 설상가상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까지 겹쳤던 한 주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논의까지 확장해 보면 공방에 공방이 또 이어지고 있어서 와 이거 정신없이 뉴스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계실지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지역의 필수 응급의료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이번 주 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의 필수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우려가 김대희 총장님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번 뭐 8월달에 보면 단순 이제 혹서기에 특히 이제 사내하청 열악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결국은 혹서기 더위에 의해서 결국 원인이 모른 채 네. 심정지가 되거나 돌아가신 사고가 계속 전체적으로 여수 산단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10여 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어렵게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나 하청 노동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단순하게 골절이라든가 끼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추락, 단순 사고가 결국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골절이나 이 상태가 있는데 결국은 이 응급 의료 기관을 찾지 못해서 20시간, 25시간을 강주로, 서울로, 시흥으로 말 그대로 이제 뺑뺑이라 그러죠. 뭐 응급시설이 다 거부해 버리니까 돌다가 결국은 골절이 다리를 자르는 경우, 그죠? 중증 장애로 번지거나 혹은 간단히 한 3시간 만에 치료받으면 될 환자가 15시간, 18시간 전국을 돌다가 결국 사망한 사고가 여수에서 지난 6월 이후부터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지역의 응급 의료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1차, 2차, 3차 또 상급병원 이 보건의료 단계는 이 체계가 있거든요. 네. 1차 병원이 할 수 있는 것, 2차 병원이 할 수 있는 것. 또 그게 안 되면 또 상급 종합병원, 그렇죠. 3차 대학병원이 하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특히 코로나 현재 좀 재확산 분위기에 이 시스템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응급실 시스템 또 필수 의료 기관이 뭐 전문의를 못 구해서 결국은 의사가 없다잖아요. 그렇죠. 못 예. 가면서 강주도 의사가 없죠. 뺑뺑이 돌고 서울도 없고. 예. 그러다 보면 결국은 2차 전문병원이라도 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2차 전문병원은 뭐라 그럴까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이 튼튼하게 자기 자리를 찾을 때만 자기 역할을 하거든요. 네. 상급 종합병원은 보통 우리가 배후 병원이라 그러죠. 그래야지 2차 병원도 자신감 있게 환자를 치료하다가 급하면 5분 10분 만에 옆에 있는 상급 병원에 긴급 요청을 해서 공동 협진을 하거나 공동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래서 결국은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것을 특히 여수산단과 광양제철 산업도시인 전남 동북권 지역이 더욱더 느꼈던 올 한 여름이라고 좀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만 있었으면 어떻든 이게 1차, 2차 가더라도 의사들이 좀 각 그 급수에 맞게 자신감 있게 치료를 하다가 상급하고 바로 연락을 해서 보통 이제 이 배후병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마 체험했던 것이 아마 이번 동부 전남 지역에 아마 시민들과 환자들이 느꼈던 그런 한여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석 총장님 참 오늘 주제가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참 중요한 이야기인지라면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 김대희 총장께서는 그 나눠져 있는 배후 병원 부재 역할에 대한 부재,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재를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오랫동안 우리가 이야기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런 그 체계적 응급의료 시스템에 방금 이야기했던 김대희 총장님의 마지막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역 내의 의과대학 그다음에 종합병원, 네. 의대병원 이런 것들을 뭐 한 20여 년, 10수년 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국가 산단만 지금 몇 개입니까? 그럼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몇 명이에요? 그다음에 관련된 도서 지역에서 응급 환자 이송과 관련된 것이 중단되고도 또는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지 말아야 될 그 의료 현장에서의 가슴 아픈 일들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 설립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는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의대 정원에 너무 강대강으로 지금 현재 밀어붙이는 가운데서 1,500명 증원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올해 의대 그 의과대 학생들이 수업을 안 받았잖아요. 그럼 유급. 그럼 내년 또 신입생들과 그럼 교육 현장에서의 그 교육 시설이랄지 교보제랄지 교수랄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 정부는 이 의대 증원을 해놓고 관련된 예산은 크게 증액하지 않은 가운데서 대단히 지금 교육 현장을 좀 답답하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그 내년에 인턴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예고도 있고 전공의가 없을 거라는 예고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게 지금 현재 방금 이용선 아나운서 처음 시작해줬던 이달 만에서 우리 지역에서 작업 도중에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거나 코로나 재확산이 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이 불안한 의료 시스템과 의대 정원 관련된 강대강의 대치 문제가 지역에도 좀 그대로 고스란히 현장에서 문제로 나타나는 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프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예. 아프면 방금 뭐내 맘대로 김 하시는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것도 것처럼 그냥 골절로 그러니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중증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네. 상황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좀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불안한 의료 시스템이 장기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이제 의대 정원 문제로 비롯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뭐 이번 주에도 나왔던 뉴스들을 보면 대통령실과 뭐 한동훈 대표 서로 의견도 좀 삐걱삐걱거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와 이거 자칫하면 더 길게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불안감도 좀 생기더라고요, 김대희 총장님. 네, 그렇죠. 현재 지금 이 문제는 어떻든 뭐 의대 증원을 떠나서서요. 어떻든 국가가 이 여러 체계 시스템을 지역별로, 권역별로 혹은 각 계층별로 어떻게 좀 촘촘히 맺을 거에 대한 근본적 화답을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이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 뭐 이게 의해서 좀 촉발된 측면이 있어서 아마 이 문제는 쉽게 더 풀어지지 좀 않을 거다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의료 체계는 굉장히 다양한 증증적 요구들이 서로 결합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좀 강한데 의대 증원 말고도 또 사실상 이 상급 종합병원이라든가 의료 시스템이 약한 곳은 뭐 의대를 신설한다거나 새로운 뭐 국가 병원을 만든다거나 이런 후속적 조치들이 계속 연결돼야 되는데 이런 논의들은 다 빠져버렸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어떻든 이번 그 간호법 제정이 좀 저는 이번 주에 될 거라 보거든요. 본회의 통과도 아마 대체적으로 여야 합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좀 더 다양한 계층하고 이야기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사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든 이게 재정과 또 제도를 만들려면 국회하고도 논의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국회도 여야의 구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해야지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 두 사람만의 해답으로 풀어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동북권 지역이 더욱더 우려하는 것은 동북권 지역은 산업도시예요. 산업도시면 우리가 중증재해라든가 보통 한 달에 한 5, 60건 정도 발생이 되고 그중에 중증장애,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영역까지는 한 달에 한 3건에서 4건 정도가 꾸준히 발생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전남 지역 중에서도 특히 이게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서 특정 재해, 산업재해가 많은 곳에서는 또 거기에 특화된 의료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라남도도 쉽사리 이런 체계들을 고민 안 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의과대학만 만들어지면 모든 것이 그냥 도깨비 백만원처럼 될 줄 아는데요. 의과대학 내에서도 산업재해 제도 다루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맞는 의료 체계를 어떻게 잘 만들지 뭐 이런 역할들을 좀 더 도지사도 이제 대통령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응급 체계 그리고 필수 의료 체계는 대통령뿐이 아니라 필요하면 어려움을 만드는데 전라남도 재정을 더 쓴다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보건의료 영역은 의사뿐만 아니라요. 보건체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분들이라든지.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간호대라든가 보건대학을 좀 더 재정 지원을 해서 거기에 바른 뭐 역학조사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다양한 인력들을 좀 배치하는 쪽도 좀 전라남도도 정부가 못하는 영역을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허약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은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의사 증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또 전공의들 파업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 네. 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면서 일단 일단락되고 그리고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 이 정부로 좀 넘어온 거잖아요. 그랬어요. 저는 이제 대화를 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협이나 뭐 곳곳에 이익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이익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익 집단들이 지금 현재는 이익을 강조할 만큼 그 붕괴돼 가고 있는 이 의료 시스템보다 그 이익이 앞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표하고 정부는 일단은 의대 증원 관련돼서 1,500명이라고 하는 증원에 대한 계획을 내려놨던 거기에 대한 예산과 대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 협의회를 좀 시작하는 그래서 자꾸 지금 그 대통령의 입만 기다리고 있고 예를 들면 여당 당대표의 입만 기다리고 있고 누구의 입만 기다리고 있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그 보건복지위원회에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긴 하던데 여야가 너무 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이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협의회 또는 뭐 그런 체계를 좀 구성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남도의 뭐 현실, 전남도의 현재까지의 뭐 입장 잘 정리해 주셨는데 지역 이야기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천이 지금 뭐 쪼개졌다고 봐야 됩니까, 김석 총장님? 이 전남 의대 신설 논의와 관련해서 순천 지역의 정치인들끼리 지금 입장이 안 맞고 있고 순천시 의회 안에서도 지금 뭐 내분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 전남 의대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좀 짚어주실 만한 좀 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러나 의대를 설립해야 된다라고는 공통의 목표는 갖고 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의대 설립 과정에서의 그동안의 순천대학교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뭐 몇몇의 그 많은 정치인들이 내세웠던 것은 전라남도가 제시하는 이 공모 방식이 과연 그 혹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전라남도 이미 공모와 관련된 용역 관련된 시작해 버렸고 이런 네. 가운데서 그러면 의대 설립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저는 이제 그 이 불안한 내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인보다는 이럴 때 시민들과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의대 설립을 위해서 이견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견을 내놓고 시장, 순천대학교, 국회의원 순천 2명이니까 그 모여서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허심탄회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은데. 근데 정치인들은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게요. 한 다음에 이제 입장이 서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다음에 쪼개졌다라고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쪼개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쪼개졌다고 좀 보도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예. 뭔가 좀 필요한 어떤 의대 설립을 위해서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조금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희는 뭐 호사가는 아니니까 뭐 쪼개질 필요도 없고 쪼개져서도 안 된다고 이제 쪼개지면 안 생각은 되죠. 하고 있습니다만 그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대희 총장님 대화를? 제가 보기에는 좀 김문수 국회의원이 좀 약간 좀 어설픈 좀 시작을 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김문수 의원도 일단 오자 합의가 됐던 문제를 깬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전라남도 그 의대 공모에는 참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은 뭐 포기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이 말이 뭐냐하면 5월달에 순천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과 또 순천시장님과 또 순천대 총장 그리고 순천시의회 의장님 이 5분이 오자 합의를 통해서 전라남도의 의과대학 신설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좀 했거든요. 5월 그때 7일인가 5월 초죠. 이게 오자 합의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기서 변화가 있다면 이 5분 정도는 다시 모여서 논의를 그렇죠.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순천 시민들이 이거 뭐냐 서로 합의해놓고 왜 의원님 혼자 이렇게 깨버리냐. 권영우 의원도 여기에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건 좀 절차나 내용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 김문수 의원에 대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저는 애초에 이제 순천대 총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순천대학교는
의대 문제는 순천시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게 전남 동부권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모여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순천시장님하고만 혹은 또 순천시하고 순천대학교의 문제인 것처럼 가는 것은 동부 지역 80만 도민들이 보기에는 문제라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자주 했어요. 왜냐하면 순천대 총장님 같은 경우는 제 대학 1년 선배라서 뭐 어떻든 순천대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역할 또 의과대학이 동부권 지역 주민들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라서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자합의는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는 인정해 줬거든요. 나름대로. 그래 순천이니까 인정해 줬는데 이게 좀 전혀 동부권 광양이나 또 여수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로 가는 것은 좀 문제거든요. 네. 내부적 논의와 합의를 김민수 의원이 좀 더 지켜서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면 그때 서로 국회의원들끼리도 합의했잖아요. 5명의 국회의원들께서도 6분이죠. 문금적으로 빠지면 5분인데 5분 의원님들도 동북 의과대학 신설 문제는 뜻을 같이 하기로 했고 같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면 약간의 변화가 있는 문제들은 5분의 국회의원이라도 먼저 논의를 거치는 과정들 이런 절차적 과정이 좀 더 김문수 의원이 약간 좀 제대로 생각 못하고 좀 문제를 던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석 총장님, 그 네. 순천시가 네네. 김문수 의원께서 참여하자 공모에 입장을 이제 바꾼 이후에 자체 TF팀을 순천시에서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독자적으로 의대 유치 위한 행보 순천시라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좀 여론전도 좀 펼치시는 것 같고 요 행보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저는 뭐 순천시 입장에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의대 설립 관련해서 전라남도가 공모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또는 교육부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최종 결정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너무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김문수 의원이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순천시장이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수십 년간의 경험을 의대 설립에 관련된 경험을 놓고 보면은 이게 된다고 추진하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도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정치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다 보면 또 다음 기회를 좀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김 대총장님께서 좋은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의원은 자기 아이디어를 내는 거라고 봐야 되죠. 네. 자기 아이디어를 내는 거라고 봐야 되니까 그럼 같이 오자 협의를 통해서 국회의원들 협의를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좀 더 뭐 발전시키든지 아니면은 공모 관련돼서 진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뭐 의사를 분명하게 한다라 할지 막 이렇게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순천대학교 하나, 목포대학교 하나 설립하면 좋은데 그거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좀 조심스럽지만 전라남도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공모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남 동부권 지역에 있는 정가나 광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현재 지금 공모 심사를 하는 별도의 그 위원회가 결국 뭐 의과대학은 어디로 가고 그 나머지 거기서 소외된 지역은 뭐 대학 병원이 오거나 분원이 오는 이런 체제가 이야기가 된다는 네. 것은 이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이 좀 있는 흐름이 있어요. 지난번 대통령이 와가지고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할 테니 도지사가 한 개를 지정해 주세요. 혹은 이후에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좌우로 거느리면서 담화문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문서거든요. 근데 그 조건에 도지사한테 이름을 했는데 전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해 주겠다. 근데 전제 조건이 전남 지역에 서로 문제가 없었을 경우. 그죠? 서로 반발이 없고 서로 합의해야 될 경우에 한해서만 의과대학 신설을 그 추천목을 인정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보면은 어떻든 노광규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가장 불참을 선언했던 사람도 노광규 시장 입장이 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혼자 독자적으로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그냥 대통령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은 이건 더욱더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애초에 지역사회가 불참을 했다면 그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신뢰성 문제를 했다면 결국 그것을 어떻게 잘 견인하고 요구하고
확인할 것인가 이 문제 주력을 하면서 공모 여부 참여도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역의 자치단체장들, 지역도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서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집단적이고 좀 더 공개적인 툴로 가는 흐름들, 그러면서 전라남도가 여전히 불신적인 그 공모 절차 방식에 대해서 개선점을 확실히 가져오도록 정치적 견인력을 발휘하는 것이 저는 핵심은 저는 중요하다고 거기 봅니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불신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결국은 설득해야 된다. 설득해서 이 공모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문제제기 있는 것을 해소하고, 그래서 그 공모 절차에 순천대학교가 들어오게끔 하는 역할은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전라남도가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그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의대 설립에 대한 어떤 결과도 나오고, 또는 뭐 거기서 좀 부수적인 것으로 만약에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뭐 대학병원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좀 되지만, 벌써부터 이미 뭐 설왕설래 하는 것은 저는 이 과정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그 첨예함보다 이것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 이건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국회의원들도 그다음에 좀 그런 부분에서 그냥 선언하고 하는 것도 되게 뭐 본인 정치적인 의사를 밝히는 건 자유이긴 하지만 좀 세련되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럼 요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제라도 순천에 목포에 각각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 시점에 요 내용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은 저도 애초에 뭐 김석 총장도 마찬가지지만 초기에 나왔던 이야기가 예, 지금도 초기에 다른 애초에 상황이니까. 목포대 순천대가 따로따로 의과대학 신설해야 된다. 네. 전북 쪽은 전라북도 인구가 170만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남도보다도 좀 적어요. 인구가 한 10만 명, 한 10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인구 차이는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대는 의과대학이 2개예요. 예. 그러니까 전북 쪽은. 그러면 전남 쪽도 180만이면 얼마든지, 그리고 2시간 거리면 이건 하나의 의과대학이라 보기 힘들거든요. 거리상. 왜냐하면 2시간이면 여수에서 보통 창원을 가는 거리예요. 창원보다 더 가서 김해공항까지 가는 거리죠. 이 정도에서 완전 극과 극에 있는 쪽에서 의과대학을 하나로만 꼭 가야 된다는 주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정부를 설득해야 되고 교육부를 설득해서 전남 지역의 서부와 동부는 거리상 도저히 합칠 수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가는 구조를, 저는 그것을 오히려 타당하다 보는 거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김석 총장님? 지금 이 시점에? 현실적- 하나 하는 것도 안 줄 것처럼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한계가 지금 대통령의 입에서 정해서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 현실화되는 측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 곳이 지정된다 한들 갈등은 한동안 유지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대 총장님하고 처음에도 우리가 논의했던 것은 양쪽에 각각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 결국은 과정상에서 분명히 불협화음이 생길 거고,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옛던 아마 과거의 라디오 전망대 방송이 그럼요. 있을 겁니다. 예. 그 이야기를 좀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이번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는 9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